유체가 도대체 뭐냐. 그 유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일상생활에서 유체라고 하면은 유체 이탈의 어떤 유체는 들어본 적 있어도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유체, 흐를 유자, 몸체자를 쓰는데 그 유체라는 단어를 아마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있는 사람이 99%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고체, 액체, 기체를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고체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딱딱한 걸 제외한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유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좀 낯설어서 그렇지 액체와 기체는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 두 가지가 다 흐른다는 특성이 있으니까 흐를 유자를 써서 유체. 그 역학이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4대 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동력학, 유체역학, 열역학, 뭐 정역학 이런 여러 가지 힘과 관련된 건데 그 4대 역학 중에 하나가 유체역학인 거죠. 유체역학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거에 비해서 열역학은 내가 그걸 몰라도 몇 번 들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열역학. 그리고 이제 오늘 박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열역학하고 유체역학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열도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유체역학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굉장히 합당한 의문인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과목 자체는 뭐 열역학, 유체역학 따로 과목으로 독립적으로 구분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상은 말씀하신 대로 유체가 흘러가면서 열을 동반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풍기를 틀었다. 네. 바람이 나오지만 그쵸. 그냥 바람만 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오니까 열과 유체가 함께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현상으로는 열과 유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열유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열유체,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열유체를 전공했다. 그러니까 열만 알아서는 안 되고 유체만 알아서도 안 되는 게 같이 움직이는데 난 유체역학 전공이라고 해서 뭐 열은 모르겠고 유체만 공부할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반대로 나는 열역학 전공이니까 유체는 모르고 열만 공부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배울 때는 뭐 과목으로 이제 구분돼서 배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위 개념에서는 열유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실제 현상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방금 열역학하고 그 유체역학은 이렇게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 동력학하고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하고? 예. 일단은 유체역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와 물같이 흐르는 유체에 관련된 힘이라면은 동력학은 딱딱한 물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뭐 시속 100km로 이동을 한다. 그럼 뭐 몇 초 동안 몇 미터를 이동했냐? 가장 간단한 문제를 하면 그거는 이제 동력학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가 시속 얼마로 갈 때 주변의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거에 따른 공기 저항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빠르게 이동하면은 그만큼 공기 저항이 더 커지는데 얼마나 더 커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제 유체역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동력학은 단단한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그걸 둘러싼 건 분명히 대부분의 경우가 공기고 혹은 물속에 잠겨 있다면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이 둘러싸고 있겠죠. 바닷물이. 그런 잠수함 자체가 아니라 잠수함을 둘러싼 환경, 물의 움직임에 따른 힘의 어떤 걸 분석하는 툴이 바로 이제 유체역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지금까지 들은 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동력학 그러면 이거는 앞에 괄호에 고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고체의 맞습니다. 동력학. 네. 그러면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은 흐르는 것들의 열역학, 유체역학. 네네. 이렇게 굳이 놔두자면은 맞습니다. 그 동력학이 이제 흐르지 않는 거니까 그 동력학이고 사실은 거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뭐 단단한 물체의 역학이 동력학이라고 했는데 동자가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역학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한자로는 정자가 되겠죠. 정역학 혹은 고체역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력학은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는 딱딱한데 움직임이 있는 게 동력학이라면은 이 테이블처럼 딱딱한데 고정돼 있다. 근데 하지만 힘은 작용하죠. 이렇게 누르면은 이건 동력학은 아니죠. 정역학 혹은 뭐 고체역학이라고 하는 아까 4대 역학을 말씀드렸는데 뭐 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 말고 나머지 하나가 정력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분명히 힘은 작용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힘을 얼마나 누르면은 뭐 부서질 것인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댐을 설계했는데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댐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가. 하중과 관련된 것을 정력학. 그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임, 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동력학.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연력학, 유체역학 이렇게 해서 4대 역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력학, 동력학, 연력학, 유체역학. 네. 이렇게 네 가지 역학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네. 그러면 대충 이 세상의 움직임을 거의 다 네. 그래도 대충 거의 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있다.